여러분, OECD가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지만 그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경기 전망을 내놨어요. 그게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전망한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98.87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 선행지수는 기준선이 100이잖아요. 그죠? 100. 100일 때 보통이란 뜻이에요. 정상적이란 뜻입니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꼬꾸라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98.87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기 선행지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후나 앞으로 9개월 후에 경기가 98.1, 98.87 그러니까 100 아래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요. 작년 5월에 101.95를 기록하고 나서는요. 줄곧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1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3개월째. 예,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그런데 지금 98.87까지 내렸으니까 그죠? 최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최악으로 간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 8월에도 98.61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8월에 그랬으니까 6개월 후 내지는 9개월 후니까 그죠. 희한하게 2020년 3월하고 맞아떨어집니다. 3월 4월하고. 희한하게. 마치 말입니다. 세상은 코로나가 날 것을 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19년 8월이니까 그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까지가 벌써 6개월이고요. 3월, 4월, 5월까지가 이게 최악의 기간이거든. 최악.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 그때가 바로 지금 코로나 위기 때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2019년 8월에 98.61을 기록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예측했습니다. 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98.87이면 상황이 좋지 않죠? 여기에 말입니다. 6개월이나 9개월 후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6개월째입니다. 1월, 2월, 3월까지 가는 게 여러분 9개월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와도 오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기 침체는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복합위기가 시작이 됐고 경제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 마당에 와 있다. 경제태풍이 마당에 와 있지 아직 이게 안채는 덮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안채에 덮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이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OECD나 한국은행이나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조사하는 경기 전망이 다 좋지 않잖아요. 그 다 좋지 않은 그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결국 말입니다. 실물경제, 현실의 실물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지금 OECD는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입물가 상승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는 이게 수입 물가 상승이 결국 치명타를 줄 거다.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수입 물가 지난 5월에는요. 36.3%까지 올라갈 정도로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33.6%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이게 물가가 말입니다. 앞으로 10월 정도 되면 피크아웃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부터는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고물가 수준에서 쭉 가는 정도지 이게 말입니다. 갑자기 뭐 2%로 3%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수입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안 되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적자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OECD는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불안도 그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합위기라고 이야기하는 2021년 7월에 코스피가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3305.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6일에 2292.01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30.65%가 떨어졌습니다. 30.65%는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이 될 거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탈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황이 점점 나빠지겠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인상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금융시장에 타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조업 경기 전망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소비가 많아져야지 제조업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재고는요. 재고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재고는.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3년물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요. 또 하나의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OECD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가 폭등에 따른 어떤 소비의 어떤 폭락 그에 따라서 경기가 무너지고 최악에는요. 지금 경기 변동지수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악화된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진짜 나빠진다.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6개월 후나 9개월 후에는 충분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우리 경기 선행지표는 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결국은요. 추경을 집행했기 때문에 깜짝 성장 정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떨어질 수밖에. OECD가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반등하는 이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4월 달에 102.1에서 5월 달에 102.2 0.1% 0.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뭐 경기가 좋아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왜냐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4%까지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 4.8%가 0.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게 좀 여유 있게 하면 완화를 하면 나아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 경제는 이미 골물대로 골맞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0.4% 성장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분기 연속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2분기라 그러면 1분기 2분기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 자체도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이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2분기 연속 나빠진다는 게 그만큼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 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장난 아니잖아요. 무역 적자가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들고요. 나가는 달러는 많아지고 그러면 환율부터 불안해지는 거고 금융시장은 더더욱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OECD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1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경기 전망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표가 말입니다. 추세적으로 나왔을 때는 안 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추세적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이 지표가 지금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2019년 8월에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 지수 추이가 98.61을 기록한 적이 있고 실제 6개월에서 9개월 후인 2020년 상반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2년 6월에 98.87을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혹독한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닥은 무너지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수출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출과 이 소비가 줄어든다는 자체가 결국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암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구멍을 보고 이게 얼마나 커질 것인지 분석해 주는 게 제가 잘하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계속 그것을 보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OECD의 어떤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까지 내년 상반기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 여기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지표가 나온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만큼 확률이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